저는 이 코드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해킹은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발생되는 이득을 배분하는 영어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창은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영혼을 탈탈 털어가는 최근의 사기 방법을 제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뉴스인데요. 해킹 보안 사건으로 개인 피해액이 연 9,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왜 이러냐면 해킹 및 피싱 등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냄새, 즉 돈 냄새를 맡은 이 존경하는 하이에나님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피싱 메일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 구매 확정 등 포탈을 사칭한 피싱 메일, 그리고 방역 지원금, 각종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피싱 메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피싱이 뭡니까? 피싱. 피싱은 낚시죠. 예, 낚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이 낚시를 안 당하는 거고, 정신을 못 차리면 낚시를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되어 낚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나가시고요.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당하지 않고 대처 방안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아로라고 하십니까? 네아로? 네아로가 뭘까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이 서비스의 준말인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우리는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쇼핑, 여행, 도서, 게임, 취미, 병원 등 다양하게 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네아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네아로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고 편하다란 말은 반대말로 관리가 안 되면 리스크가 아주 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네이버 계정을 털려고 하는 다양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저도 노출이 되어서 사기꾼이 어떻게 저에게 접근했는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통신 판매 관련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메일 주소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청 정보 등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들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각종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금, 그리고 각종 정부 부처를 빙자한 공지성 메일 또는 공지성 문자 등을 통해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죠. 최근 저의 사례인데,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제가 메일 하나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자, 이 메일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러한 문서로 확인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했고, 각종 링크에 기존 네이버 링크 서비스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 마크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마크지 않습니까? 메일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저는 발신자를 봅니다. 발신자를 가만히 보았더니 이 메일 주소로 발신을 했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nid nnnaver.com인데 제가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이 사이트는 연결할 수 없는 죽은 사이트입니다. 일단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메일인데 이 확인하기를 누르면 저는 그 위에 링크를 보거든요. 자, 요 링크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왜 이상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 뒷부분에 보시면 REF, 즉 참조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식별 코드죠. 제가 이 식별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이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그대로 해커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메일이 정상적인 메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조 코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참조 코드를 보면 이 RF로 시작된 참조 코드는 영업 에이전시 코드, 즉 대리점 코드, 즉 누가 영업했는지 영업한 그 영업사원에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에서도 이 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2, 또 제 사례인데 어제 제가 사례 1의 메일을 받고 한 3시간 뒤에 또 메일을 받았거든요. 역시 전자문서 뭐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웃기게도 정부 부처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즉 공공기관의 메일인 것처럼 해서 보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눌렀을 건데 전 안 누르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상해 보입니다. 왜 이상한지 알려드릴게요. 저 메일 주소가 일단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 뒤에 도메인을 한번 볼게요. 저 도메인에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 사이트는 일단 죽은 사이트고요. 일단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일단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공공기관이죠? 공사에서 보낸 것처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믿음, 신뢰를 깔았고요. 그러나 이 밑에 전자문서 홈으로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저 사이트 주소를 가만히 보니 역시 참조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로그인을 누른 순간 역시 이 정보는 해커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참조 코드는 제가 그랬죠? 영업 에이전시 코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영업했는지에 대한 특정 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떤 해커가 수집했는지 식별해주는 식별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종합으로 보면 사례 1에 보여드렸던 그 이상한 링크와 사례 2에 보여드렸던 그 이상한 링크에 기가 막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코드가 같죠? 예, 코드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동일한 영업사원이 저 개인정보를 탈탈 털어가기 위해서 각종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빙자해서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코드가 일단은 같고요. 저 코드는 세일즈 에이전시 코드, 즉 영업사원 식별번호 코드입니다. 즉 해커를 식별하는 코드죠. 저는 이 코드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해킹은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발생되는 이득을 배분하는 영업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자주 빈번히 발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대응 방안 살펴보셔야죠.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일도 그렇고 SMS 문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경우 그 링크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링크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셨을 때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접속을 하시면 이 하단에 PC 버전으로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심스러운 메일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하시라는 거죠. 모바일 뷰의 경우 PC 버전으로 연결 링크를 확인을 하시고 더욱 좋은 것은 노트북 또는 랩탑으로 연결 링크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말이죠. 모바일에서는 이 연결 링크를 보기가 좀 어려우나 노트북 또는 랩탑에서는 이미지 배너에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면 그 링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편한 것보다 조금 불편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편한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위험도가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낮은 위험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DB는 2중 또는 3중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비밀번호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하셔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사기꾼이 증가합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고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2중, 3중 관리하시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러한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그리고 헛되이 나가는 돈을 방어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